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해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총 4개의 토픽을 잡았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관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자금줄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는 계산이 그렇게 되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전국의 모든 주택 시세를 갖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이 6억 원 초과되는 부분,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 발라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하진 않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세 표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작년부터 이제 80%에서 2019년도에 85%, 그 다음에 2020년도에 90%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계속 5%씩 증액해가지고 2022년도에 가면은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곧 과세 표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이 이번에 이제 정부 대책 안에서 이제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옵니다. 이 세액에서 세 가지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공제할 재산세액이고, 두 번째가 1세대 1주택자한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이 중에서 이제 고령자 세액공제가 이번 대책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보유세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연도에 냈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15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0%, 전국의 주택수를 포함해 가지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대책안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주택을 세 채 보유한 사람과 같이 300%로 세부담 상한율을 인상하겠다라는 대책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입니다. 2018년도에 5단계 누진세율이었는데 이 5단계 누진세율을 6단계 누진세율로 인상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대책안에서 2020년도부터는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의 세율 구간이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먼저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종전에는 0.5%에서 2.7%의 6단계 누진세율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0.6%에서 3.0%의 다소 올해보다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3주택 이상자도 0.6%에서 3.2%의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했는데 여기에다가 세율을 인상해서 최종 0.8%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적용 시기가 법을 개정하고 200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2020년도 종부세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대책안에 들어간 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3단계로 구분이 되었었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300%를 적용했는데 이 가운데 단계, 즉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200% 적용한 거를 30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율은 그거예요. 주택 공시가격이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냈던 보유세가 올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세액을 좀 방지해주고자 전년도에 냈던 일정 부분만 세금을 내라. 그리고 그 초과되는 부분을 차감을 해줄게. 그게 이제 세부담 상한
그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건데, 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200%가 300%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것도 2020년도부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죠. 즉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세 기준 금액이 우리가 보통 6억 원인데 이 6억 원에서 3억 원을 얹어 가지고 9억 원을 적용하고, 그리고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두 가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그럼 여기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일단 거주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실무에서 착각하고 있는 사례를 5가지만 이렇게 꼽아서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비거주자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일정 금액,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는데 그때 6억 원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9억 원을 적용합니까? 아까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거주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비록 국내 한 채의 주택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6억 원을 적용받는다, 9억 원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만약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9억 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6억 원이 적용되겠죠. 왜?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억 원을 적용받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법인도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자,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겠죠. 근데 법인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인 자체는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 아닌 6억 원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질문을 많이 들어오거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하나가 있고 내가 또 하나의 주택이 있습니다. 총 2개의 주택이 있는데 하나는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 즉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요 한 채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예는 없는 걸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럼 나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 한 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과세 기준 금액을 6억 원을 적용할 겁니까? 9억 원을 적용할 겁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고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만 남아있고, 만약 이 주택에 내가 주소를 담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9억 원을 적용받는데 이 여기에 내가 주소를 담고 있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요게 한 채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6억 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적용받는다. 일단은 1세대 1주택자의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이 어떤 건지는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번 대책안에서는 유일하게 이 고령자 세액 공제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합산 공제율이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고령자 세액 공제는 일단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즉 60세 이상이었을 때 나이에 따라서 내야 될 세액에 대해서 10% 또는 3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 고령자 세액 공제가 10%에서 30%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대책안에서는 2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라는 것은 주택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때 보유 기간에 따라서 20%에서 50%를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데 이건 동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 고령자 세액 공제만 상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고령자 세액 공제 요건도 충족을 하고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 요건도 충족하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혜택이었죠. 양쪽 다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복 적용 공제 한도가 70%까지 적용됐는데 이번에 대책안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면서 더불어서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세부담이 좀 더 경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 공제가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총 토탈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 그 다음에 15억, 20억, 3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안이 반영되기 전하고 대책안이 반영됐을 때의 세액 증감액을 살펴보면은 세부담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왜?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세액 공제가 증가했고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종부세 부담이 향후적으로 경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현실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의 68.1%를 측정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4.8%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을 측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안에서 2000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특히 고가주택,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에는 현실화율을 좀 더 강화하겠다. 따라서 2000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고시할 때는 공동주택 가격이 9억 원에서 15억 사이다. 그러면은 시세 반영률을 시세의 70%까지 적용할 거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는다는 거죠. 작년에 68.1%였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70%를 적용한다는 거고, 만약 공동주택 시세 가격이 15억에서 30억까지 간다. 그러면 시세 반영률을 7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시세 자체가 3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시세에 대해서 80% 정도를 주택 공시가격으로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죠? 주택 공시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데 고가주택, 즉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을 준해 가지고 공시가격을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부담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12월 1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종부세 면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상향 조정된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세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증가를 시키겠다. 두 번째는 세율 자체가 6단계 누진세율이었는데 여기에다 기존의 세율에서 플러스 알파의 세율을 가미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했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을 200%에서 300%까지 증가를 또 시켰습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2020년도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을 거고 2020년보다는 2021년 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산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라든지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넘긴다는 의미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든지, 그러면은 합산 배제가 되니까 이제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거겠죠. 특히 이번에 이제 다주택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그 요건에 충족되는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양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증여, 특히 증여 같은 경우에도 양도하기 싫다 그러면은 부담보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택수를 줄이는 것, 즉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법을 한번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019년 12월 16일 날 발표된 정부 정책 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죠. 그 중에서 이제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결과 종부세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